자, 이번 시간에는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효소란 생물체 내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주성분은 대부분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의 약점이 뭐였죠? 그래요, 열에 약하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열에 약하다라는 점을 이용한 실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효소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이다. 근데 효소라는 녀석이 뭘 내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활성화 에너지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요새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은 최저가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가. 여러분, 최저가보다도 돈을 적게 주면 그걸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최저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최저가. 약간 뭔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을 B라는 녀석으로 만드는 이 화학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어. 내가 이 에너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때려 죽어도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녀석은 그런 녀석인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는 낮춰줍니다. 낮춰줘요. 자,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색 그래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봐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에요. 올라가 버리네.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구나.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거고, 흡수했다니까 흡열 반응, 흡열이니까 동화작용이구나. 아니죠. 뭡니까? 반응물이라는 녀석이 일시적으로는 그랬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얘가 되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에너지가.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그렸었죠? 그래프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화살표로 내려가는 그림이 있었죠.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이화작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니고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들아? 여기서부터 반응물 요 에너지에서부터 요 꼭대기까지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응물이라는 녀석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추게 돼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반응물이라는 녀석을 이 녀석으로 쪼개기 위해선 내가 추가적으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녀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올라가야 하는 언덕. 내가 그 언덕을 올라가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언덕의 높이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최저가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여기 봐보죠. 다시 한번. 반응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여기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언덕의 높이, 이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그래프는 여러분 효소가 없을 때예요. 효소가 없을 때.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하는 그 언덕의 높이를 확 잘라주게 됩니다. 확 잘라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에너지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촉매가 있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여러분, 왜 빨리 일어난다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하는 애들이 좀 특이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마냥 촉매, 효소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의 이유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내가 올라가야 하는 언덕의 높이가 줄어들게 되고 쉽게 더 많이 빨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효소라는 녀석은
아,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별로 없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가 그 앞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연소랑 세포호흡을 비교했었던 거. 연소는 무려 거의 400도는 돼야 아마 일어날 거예요. 400도는 돼야 되고,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무려 우리 몸의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는 거. 그 정도의 온도만, 그 정도의 에너지만 해서도 된다는 거. 활성화 에너지를 뚝 떨어뜨려 줬다라는 거죠. 됩니까? 물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동화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만큼의 녀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됐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올라가야 되는 언덕의 높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만큼이 이번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효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언덕의 높이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지. 그럼 이만큼만 있어도 일어난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 이만큼이네 여기 땅에서부터 이만큼이네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녀석이 올라가야 할 언덕의 높이라고 알겠죠? 그렇죠? 얘가 일로 가려면 이만큼은 올라가줘야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올라가야 되는 언덕의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되죠? 좋아요. 자, 효소라는 녀석은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녀석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질 특이성이라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질 특이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효소 A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소 A라는 녀석은 뭘 해주냐? 요렇게 생긴 녀석을 얘랑 만나게 시켜주면 요렇게 생긴 요 알갱이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는 녀석이래요. 그런데 그럼 이 녀석이 A라는 녀석이 심심하면 요렇게 생긴 녀석도 쪼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라는 거는 이 녀석과 반응하는 요 동그라미 있죠, 그죠? 요런 녀석들을 기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질이 아무 애들이나거나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소가 특정 분자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반응을 진행시키는 성질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애하고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은 걔하고만 반응을 하는 애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을 아니다, 이건 뒤에 가서 그림으로 한번 봐보죠.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저기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효소입니다. 여러분 효소는 효소만의 특별한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렸을 때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에 얘는 들어올 수 있죠. 얘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애초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효소는 이 기질에 대해서만 특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기질 특이성. 되죠? 그 녀석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들 보면은 얘랑 반응을 하고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여기 되면 요것도 기질 특이성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요거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두 번째에서는 뭐 있었어요? 재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건 쪼개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은 그대로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효소라는 녀석이랑 반응물이랑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하니까 기질 특이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반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낮춰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떨어져 있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게 아니고 만났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져서 쉽게 이물질과 이물질로 쪼개줄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쪼개졌을 때 얘는 다시 되고 이 녀석은 다시 가서 또 그 반응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당연히 이화겠죠. 그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갰으니까. 여러분 이화작용의 효소,
생체 촉매 작용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이화작용은 물질대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든 반응 중에 하나며 모든 물질대사는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죠. 그죠? 됩니까? 그런 얘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작용 원리 위에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붙었다가 두 녀석이 붙었다가 두 녀석으로 떨어졌죠? 아, 이 녀석은 뭐구나. 이화작용에 해당하겠구나. 요거는 어때요? 두 녀석이 와서 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버렸죠. 그죠? 아, 이거는 동화작용이겠구나. 그죠? 이 반응이나 물질 대사니까 효소라는 지금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 효소는 뭐 해준다 그랬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언제 낮춰준다고? 바로 이 두 녀석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게 된다 라는 점 우리 꼭 파악을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 일단 제목부터 여러분 잘 읽어주길 바래요. 보면 어때요?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자,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예요. 여러분 그래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X축이 커질수록 Y축이 쫙쫙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있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관에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쫙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기질의 농도를 어디에는 조금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를 각각 반응 속도를 따로따로 측정해서 점을 쭈쭈쭈쭈 찍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의 독립된 실험의 결과를 점을 계속 하나하나씩 찍어줘서 이어서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기질의 농도. 여러분 기질이 뭐라 그랬어요? 효소랑 결합해서 분해되는 애. 앞에 그림에서는 어떤 녀석이었어요? 파란색에. 이런 애들이 기질이 되겠죠. 그죠? 근데 기질의 농도가 많다.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당연히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효소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효소가 일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요즘 시대에 뭐 일꾼은 없지만 일꾼이에요. 만약에 이 일꾼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일꾼은 언제나 10명이 있어요. 자꾸 헷갈리네. 자, 일꾼은 언제나 10명이 있어. 그럼 일꾼이 10명밖에 없는데 일거리를 하나만 주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이 후딱 해버리겠죠. 그죠? 빨라. 근데 일거리를 이번에는 2개로 줬어. 그럼 10명 중에 2명이 후딱 일해버릴 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2명이 일을 하는 거니까 초기에 반응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3개를 줘, 4개를 줘. 점점 빨라지기 5개, 6개, 7개, 8개 점점 빨라져요. 그런데 10개를 줘봐. 빠르겠죠. 그죠? 11개는? 11개는 10개 줬을 때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일꾼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10명인데 11개의 일거리를 줬다라고 해서 11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10명 중에 가장 일을 빨리 마친 사람이 그거를 덩달아서 추가로 더 하겠지만 초기에 일을 딱 시작하는 인원은 10명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일을 100개를 줘도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초기의 반응 속도는 10명치 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여러분 초기 반응 속도가 쭉쭉 올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가 않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효소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질을 너무 많이 넣어준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다시 상승 곡선을 띌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 방법은?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일꾼, 효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 해석 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감자 조각이랑 생간 조각 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뭘 해주냐면은, 여기 과산화수소를 3개 똑같이 담아두는 건데,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촉매입니다. 촉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간 조각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집어넣은 데에서는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되면서 기포, 부글부글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A에는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효소라는 촉매, 생체 촉매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줄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같은 듯 조금 다른 실험. 여기서는 뭡니까? 차이점이 익힌 감자와 생감자예요. 여러분,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효소라는 녀석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약점이 뭐였어요? 열에 약하다. 그렇다는 것은 익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열에 약한 단백질이 파괴됐을 거고, 효소가 파괴됐다라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런 효소의 본연의 역할은 수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랑 B랑은 결과가 거의 도찐개찐일 거고, C는 굉장히 왕성하게 기포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 유전 정보의 흐름 파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